자,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페죠, 자동차를 소개하기 위해서 밖이 아닌 제가 오늘은 카페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바로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지금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랜저랑 K5 세단 신차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면, 올해 2020년도가 되면서 1월달에는 제네시스 GV80이 뭐 엄청난 인기, 엄청난 관심과 이슈를 받았죠. 하지만 이제 2월달로 들어오면서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이 지금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소렌토가 완전히 뭐 공개가 됐죠. 거의 공개가 됐고, 또 오늘 이제 렌더링 이미지까지 공개가 됐다 보니까 제가 입수한 오늘 사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그런 디자인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소렌토 같은 경우는 2002년도 1세대로 처음 출시가 되면서 지금까지 국내외 약 300만 대라는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는 그런 베스트셀링 SUV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공개된 기아 소렌토 렌더링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DRL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짝 예전 그 K7과 살짝 비슷한 그런 형태의 DRL이 적용되고요. 또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은 셀토스랑 어느 정도 페미닐룩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어 쪽도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텔램프가 살짝 텔룰라이드랑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이 소렌토 외관이 완전히 유출이 됐죠. 외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딱 봐도 누가 봐도 기아 차입니다. 그죠? 기아차. 타이거 마스크 형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공개된 렌더링 이미지와 똑같이 DRL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DRL이 들어오고, 이제 여기가 헤드램프. 기아 같은 경우는 이 헤드램프 있죠. 이 헤드램프를 이렇게 좀 경계를 해놔요. LED 전구마다 이렇게 약간 좀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신형 K5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LED가 3개입니다. 3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4구짜리가 있어요. 4개가. 엠블럼이 있는 쪽 그릴에 살짝 좀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서 포인트를 어느 정도 준 모습인데,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되게 직각의 미를 살린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방향 지시등도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근데 이제 사진 각도가 약간 45도 각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디자인 자체가 그동안 좀 뭐 K5나 K7 그리고 뭐 셀토스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아주 스포티한 느낌이었지만, 이번 소렌토 풀체인지 같은 경우는 살짝 좀 투박스러운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클래식하고 투박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 좀 오래전에 유출이 됐던 사진인데, 확실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유광 크롬은 과하게 쓰진 않습니다. 약간 이쪽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무광 재질의 크롬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는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그런 비슷한 블랙 컬러의 재질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이런 헤드램프 주위에 둘러싼 이 포인트랑 그릴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통일성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입니다. 측면부. 지금 이 사진은 측면부 사진인데, 측면부에서 이 앞쪽을 보게 되면 살짝 DS7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차량의 전체적인 전장 사이즈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제 이 휠베이스 있죠. 휠베이스가 기존 소렌토 모델보다도 40mm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mm라는 수치는 그랜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휠베이스가 40mm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 40mm, 자동차 휠베이스가 40mm가 길어졌다는 거는 굉장한 실내 공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열까지 존재하는 소렌토 모델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성 자체는 아주 훌륭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는 옵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20인치 휠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도어 쪽 라인이 끝에가 상당히 날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3열 쪽 창문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3열 승객을 위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이쪽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으면서 SUV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투박스럽고 좀 직선미가 강조돼야 차량이 좀 강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옆모습 소렌토를 봤을 때 비율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어입니다. 리어. 리어는 딱 봐도 텔룰라이드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요. 그죠? 텔룰라이드 느낌이 나는데 약간 좀 뭐랄까요?
이런 라인들이 있잖아요. 이 번호판을 둘러싼 라인들. 괜히 좀 번호판을 되게 임팩트 있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라인들이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소렌토라는 레터링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최근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기아자동차도 그랬듯이 레터링, SUV 차량들 레터링이 상당히 이렇게 크게 들어가죠. 약간 아래쪽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 형상들은 약간 뭐 모양 쪽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익스플로러 같은 느낌도 들고, 그죠? 근데 이제 이 테일램프 디자인, 미국 차들이 보통 보면은 이 큰 차량의 테일램프가 상당히 작습니다. 어쨌건 간에 소렌토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간에 텔룰라이드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렌토도 북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상당히 인기를 끌 것 같은데, 또한 이제 머플러 쪽 보면 머플러는 막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그냥 멀리서 그냥 대충 보게 되면은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쪽에만 밑으로만 이제 머플러가 하나가, 싱글 머플러가 딱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듀얼 머플러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리어 부분도 굉장히 이쁘네요. 전면부 같은 경우는 기아 SUV, 소렌토만의 아이덴티티가 좀 남아있다고 하면은,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들, 기존 소렌토와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미니 텔루라이드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차는 무조건 실물로 봐야 되지만, 이 차량의 이제 DRL, 이 소렌토 위장막이 씌워진 이 소렌토의 DRL을 봤을 때 너무 약간 좀 울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눈물을 떠나서 약간 눈곱처럼도 보일 수 있는, 좀 이 각도가 너무 조금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충 만약에 밤에 만나게 된다면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실내입니다. 실내.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서 보게 되면 K5의 요소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랑 이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약간 벤츠의 느낌을 주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K5에서 만나봤을 때 뭐 주행 중에 시인성도 좋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데 좀 그게 있어요. 소렌토 차량이 작은 차량이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 소문으로는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10.25인치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의 SUV에는 12인치 정도의 사이즈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그거는 뭐 실제 또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K5에서 만나봤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이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이 기능들, 또 시각적인 시인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바로 공조. 이게 약간 좀 직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오프로드 SUV에 대한 감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 선택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부분만 봤을 때는 SUV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 송풍구가 또 이렇게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뭐 밑에 송풍구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궁금한 모습인데, 독특해요. 되게 독특합니다. 열선과 통풍 시트의 버튼입니다. 이 부분은 텔룰라이드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공조 시스템에서 온도 조절이 다이얼 방식,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위아래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하비에 적용됐던 그 온도 조절하는 기능 버튼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 디자인의 SUV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런 라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뭐 포르쉐 SUV도 그랬고, 요즘 벤츠 GLE 차량도 그랬듯이 이렇게 약간 좀 굴곡을 주면서 좀 더 SUV스러운 감성을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이제 다이얼, 기어 노브, 이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이미 K5에서 우리가 만나봤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K5에 적용됐던, 그러니까 물론 GV80도 그랬고 K5도 그렇고 이제 다이얼 방식, 돌리는 방식 기어 노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행이죠. 트렌드긴 한데, GV80에서의 그 돌리는 느낌 자체는 상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K5에 적용됐던 이 다이얼 방식, 이 돌리는 느낌 자체가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안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시트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뭐 퀼팅이 적용된 나파 가죽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이제 기어 노브 주변을 자세히 보게 되면 K5랑 재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재질은 비슷한 것 같고, 약간 알루미늄 트림이 적용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다들 아시죠? 이제 드라이브 모드 조절.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가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녀석은 사륜구동이 적용된 터레인 옵션까지 적용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 드라이브 모드 뭐 스포츠, 에코, 컴포트 모드는 위쪽에 있고, 뭐 터레인 모드죠, 밑에는 당연히 뭐 스노우 모드, 샌드 같은 드라이브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방식의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볼 수가 있고,
뭐 열선 스티어링 휠 이쪽에 있고, 뭐 오토 홀드도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 이렇게 항상 기아 차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위치가 상당히 주행 중에 조작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동그란 부분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K5에는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소렌토는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은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외관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뭐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투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소렌토 디자인 자체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내에서는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5월달에 올해 5월이 되면은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가 됩니다. 그죠?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는데 과연 산타페 실내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산타페 같은 경우는 버튼식 기어 노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연 산타페랑 다시 맞붙었을 때 승부가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제 4세대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중순이나 말쯤에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쯤에 정식 런칭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맨 처음에 디젤과 가솔린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출시가 조금 늦어지게 됐어요. 배터리 공급도 그렇고, 지금 배터리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뭐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이 많이 중단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최대 1년까지도 출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고요. 소렌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디젤이 한 종류의 디젤 차량, 그리고 세 종류의 가솔린 차량, 그리고 두 종류의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두 개 모두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고요. 하나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다른 한 가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세대 소렌토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좀 있으면은 완전히 실내도 공개가 될 거고, 이제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될 건데, 뭐 언제나 그랬던 소렌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무난한 판매량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제 소렌토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런칭 행사 그리고 시승기로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